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다현입니다. 오늘은요, 이 우크라이나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연관성, 또 NFT 시장의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점, 또 게임 시장과 NFT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는 전 세계 4번째로 많은 암호화폐를 채택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구호의 손길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호의 목적으로 보낸 암호화폐의 총량만 3,3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도 그 NFT에서 웬다오라는 NFT가 있는데요. 예, 그걸 통해서 기부를 조금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우크라이나에 전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여러 차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오를 통해서 또 기부를 하기도 하는데 이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시처럼 거래소에 가 보면 어떤 우크라이나를 뭐 돕는다 아니면은 뭐 다른 쪽으로도 좀 다오라는 게 있습니다. 다오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사람이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뭐랄까 그거를 가버넌스를 하는 게 아니라 가버닝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오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오가 나아갈 방향, 그 조직이 나아갈 방향의 의사 결정이 된다라는 걸 다오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부금을 재난지원금을 보낼 때 그동안은 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구호 물품을 보내는 식으로 좀 지원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는 좀 형태가 다르잖아요. 암호화폐가 정말 이 기부금 지원 수단으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전쟁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의 그 은행이나 ATM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암호화폐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폴카닷 같은 암호화폐가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이미 지원이 됐고 많은 금액이 이미 법정 화폐로 전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즉 이제 작년 9월이죠. 소련으로부터 독립 30주년 할 때 비트코인 거래량이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이제 주요 인사에 대한 뭐 암살 시도에 관련된 부분이 논의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었다. 즉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 다다랐다라는 게 이제 작년 말이었는데 좀 우려가 좀 현실이 되었죠. 그래서 올 초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암호화폐로서 어떤 지원을 하는 형태가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특이한 점은 비트코인으로만 우리가 또 송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든지 폴카닷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또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이미 뭐 비트코인을 넘어서 이더리움, 폴카닷 등은 상당히 유명한 알트코인이었고요. 이게 또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이미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는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 뭐 4번째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인데 그 이유는 정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찍부터 좀 비트코인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치 상황과 이 암호화폐를 모으기 시작한 거에 연관성이 아직까지는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북한과 지금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상황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를 할까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투자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지킬까. 전쟁이 막 일어났을 때 우리가 원화를 들고 이렇게 나갔을 때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금괴를 또 이렇게 들고 나가기도 힘들고 근데 가장 쉽게 들고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이번에도 여러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이렇게 내 재산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여러 가지 성공담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 월렛을 하나 갖고 있든지 또 한 12개 하드웨어 월렛에 대해서 12개 이제 시드 문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하드웨어 월렛을 잊어먹었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왜냐하면 월렛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는 네트워크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12개의 CD 문구를 가지고 그 하드 월렛을 사면 자기 지갑이 다시 부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좀 펌핑했으면 좋겠다,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수백만 명에게는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벌어들였던 자산을 지키는 그 유일한 그런 도구가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전쟁이나 정치적인 좀 특수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산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러시아의 루블화 같은 경우도 많이 좀 가격이 폭락을 한 상태인데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좀 주목을 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또 이 기사에서 다뤄보면 좋을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처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이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느냐, 암호화폐에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엘살바도르가 이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선택을 했고, 네.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를 보면서 이제 암호화폐는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이미 와 있다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기사 확인해 봤고요. 바로 두 번째 기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EC에서 NFT 제작사와 시장의 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SEC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슈겠죠? 네. SEC의 이제 게리 겐슬러 의장이 처음에 SEC 의장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 상당히 좋았죠. 왜냐하면 게리 겐슬러가 MIT에서 한 2년 넘게 암호화폐를 가르쳤고 암호화폐에 상당히 호의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암호화폐 회의론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SEC가 이제 NFT까지 어떻게 감시의 손길을 좀 뻗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NFT가 기존 증권과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증권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이 좀 SEC가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특정 자산을 여러 가지는 이제 지분 쪼개기라고 하죠. 지분 쪼개기 형태의 NFT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리 겐슬러 의장이 처음 SEC 의장이 됐을 때 그동안 여러 이제 대학들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강의를 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SEC 의장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아는 놈이 더하다 이런 말이 좀 떠오를 정도로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NFT 시장에 대한 이 규제가 어디까지 좀 지속이 될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시장에 타격은 없는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네, 우리가 처음엔 지금 리플은 소송 중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팁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호의 테스트라고 저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지 기준에 적합하면 이게 이제 증권이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돈이 투자가 되었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기대가 있느냐. 세 번째는 투자한 돈이 어떤 특정 기업이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수익은 이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에 기인하느냐. 이 네 가지 기준에 충족하면 증권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피카소의 그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피카소 그림에 대한 지분을 제가 NFT 한 100개로 발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예를 들면 이제 회사라고 한다면 돈이 이미 여러분들이 NFT를 통해서 이 돈을 투자했고, 그리고 이 피카소 그림이 향후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 또 기대가 있고, 그리고 이 투자한 돈을 어떤 특정 기업이 또 관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닌 그 기업이나 또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그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증권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러한 지분형 NFT는 증권에 상당히 가까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NFT를 좀 투자하실 때 이게 좀 증권에 가까운 NFT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SEC에서 가장 좀 화두가 되는 게 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SEC와 리플의 소송이 장기화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NFT가 증권이다라는 생각은 사실 잘 못 해봤는데 NFT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증권이 아닌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NFT는 일종의 이제 멤버십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자체가 유틸리티, 즉 어떤 여러 가지 기능과 효용이 있으면서 아까 이제 다오를 말씀하셨었는데 네. NFT 투자하신 분들이 그 NFT의 가치에 기여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증권형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코인들이 그래서 스테이킹을 한다거나 네. 뭐 기여하는 어떤 뭐 로드맵을 만들잖아요. 예, 그에 반해 어떤 그림이나 뭐 부동산 지분을 이렇게 이제 여러 지분으로 나눠서 NFT로 발행한 것들은 그 NFT를 가진 사람이 기여하는 몫은 거의 없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다시 SEC의 이제 손길이 그쪽에 뻗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NFT의 성질에 따라서 SEC의 규제를 어느 정도로 받을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더 다뤄보면 좋을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뭐 암호화폐 때 만약에 내가 투자한 NFT가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암호화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퍼블릭 체인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들이 하고 있는 거는 여러 투자자들을 단순히 제3자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운영하는 게 다오거든요. 그래서 이 NFT가 다오 형식으로 가는지,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보다 좀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기사 살펴봤고요.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NFT 시장이 지금 다시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미니 베어 마켓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사진은 정말 곰사진이 기사에 나와 있긴 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NFT 구매자 수가 이제 80만 명 이하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순 고객은 79만 6천 명으로 1월에 비해서 12% 정도가 이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판매량으로는 2월 달은 1월 달에 비해서 44%가 감소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크립토 슬램의 요한 켈프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요 NFT 시장은 감소는 했지만 좀 긴 기간에 감소하는 게 아니라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좀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 11월 이후에 이 NFT 시장이 70배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휴지기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베어마켓이 아니라 미니 베어마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사 제목만 본다면 NFT 시장이 이제는 끝무렵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서운 제목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동안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시장 자체가 70배가량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조정세가 정말 좀 건전하고 꼭 필요한 조정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락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제 전쟁이겠죠. 이제 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NFT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평화로운 시기에는 예술에 관심을 갖지만 네. 실제 문제가 되는 시기에는 금이나 그런 안전자산에 관심을 갖듯이 이렇게 NFT에서 암호화폐로 이 관심이 옮겨가는 것은 좀 당연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NFT 시장의 선두에서 일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지금의 이 NFT 시장 여전히 좀 뜨겁고 열기가 넘치긴 하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의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받으면 그 전에는 한 66%가 성공이다라고 봤는데 최근에 제가 화이트리스트를 받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구매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완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상당히 유망한 종목도 한 50% 이상 팔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략은 이 기회에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NFT를 좀 저가에 선점을 하느냐 아니면 좀 관망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잡으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세계에 이제 NFT가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NFT 세계와 이 게임 세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게임 산업은 사실 이제 신기술의 총화죠. 네. 그래서 처음에 게임이 나왔을 때는 이제 CD를 판매를 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무료 게임 안에서 이제 아이템을 판매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버는 게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걸 이제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포트나이트가 이 라이브 서비스 게임 내에서 아이템 판매를 통해서 매년 5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뎁 레이더에 따르면 게임 관련 NFT도 작년에 매출이 50억 달러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스퀘어 에닉스의 CEO인 마사다 요스케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플레이하는 게임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웹3, 즉 메타버스와 상당히 관련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샌드박스는 들어가 보면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아이템 메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 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사람들과 즐기는 것을 더 선호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입는 의상이나 그들이 이제 사는 집 같은 거를 만들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게임과 NFT 시장 관련된 기사는 우리가 작년부터 좀 많이 다뤄보긴 했는데요. 이 기사가 갖는 의미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아직까지도 메타버스가 옛날부터 내가 해온 게임이 메타버스냐. 그리고 네. 뭐 많은 분 어제 제가 아는 이제 후배가 대학 교수인데 그 친구도 트위터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 잘 모르는데 옛날에 하던 게 메타버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차이가 그 자산을 회사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개인이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 보듯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이 이제는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그거는 NFT에 기인한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글로벌 코인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